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법의 눈으로 현장을 파헤치고 그림 한 장으로 진실을 들여다본다. 사건 살롱. 김태현의 정치쇼 금요일 3부 사건 살롱 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군지 이제 소개를 안 하시는구나. 제가 해드릴게요. 양재열 변호사, 허주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강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뭐 안녕하세요만 해도 다 아시는데 말이야.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냥 안녕하세요로 하니까 저도 그냥 인사드린 거예요. 자, 저희는 대본을 보고 읽지를 않으니까. 양재열 변호사, 허주현 네. 변호사 했어요. 네. 자, 오늘 자꾸 그럼 폭로할 거예요. 아까 제가 저 광고 나갈 때 했던 얘기. 네. 자, 양재열 변호사가 마이크 쏙 꺼주세요. 오늘 저 살롱 지지할 때까지 마이크 안 드려. 큰일 납니다 지금. 허변. 네. 어저께 되게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왔잖아요. 대법원에서.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동성 동반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부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네. 동성 동반자에 대해서도 민법상 부부와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 최초의 판례다. 네. 이렇게 표현하던데. 일부의 부부의 권리를 아주 일부를 인정한 아주 거죠. 일부. 그러니까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사실혼 배우자에 준하는 피부양자의 권리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동성 부부에게도. 왜냐하면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사실혼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뭐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인후보증서 이런 거 있으면 재량을 행사해서 인정을 해줘서 그래요? 피부양자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동성 부부가 나도 사실혼 부부랑 다를 게 뭐가 있냐. 법적 부부가 아닌 건 똑같다. 그렇죠. 동거하지, 부양하지, 협주하지, 경제적 생활 공동체로 같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라고 해서 이게 1심, 2심 판단이 났었는데 이게 1심에서 2심에서 판단이 갈렸어요. 그런데 예. 대법원에서는 사실상 이 권리에 한해서만큼은 사실혼 배우자와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유 없이 차별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성 부부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면으로 동성 부부가 사실혼 부부다라고 인정을 해준 것은 아니라는 점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어떤 균열을 일단 일으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법원이 이번 판결로 동성 부부도 뭐 이성 부부에 준하는 사실혼 배우자다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가족제도, 혼인제도에서 동성 부부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건 맞는 얘기면 틀린 얘기입니까?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제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문에도 동성 결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 결합체 동거하고 있는 뭐 경제 결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 부부로서 인정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건 단순히 말해서 아시잖아요. 직장 다니는 분 있으면 그 밑에 다른 가족들 같은 경우 지역보험 따로 가입 안 하고 올리잖아. 직장 다니는 사람이 하는 거 그것만 인정해 준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지금 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균열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라는 게 건강보험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제 동성 커플들이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수술할 때 동의를 못 해준다. 그렇잖아요. 하필 건강보험이니까 그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아서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데 건강보험료는 이게 피부양자로 내주는데 내가 동의는 못 해준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거기서부터 그럼 이것도 풀어줘야 될까?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허 변호사 일단 민법상 가족, 혼인제도로 인정받으려면 아직 먼 얘기예요.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앞서 그 얘기 하셨잖아.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다 인정해 준 건 아니고 건강보험 한해서만 인정해 준 거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문제가 생기면 건건히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어제 동성 동반자라고 판결해서 법원에서 판결했으니까 이 동성 커플이 뭐 헤어질 때 뭐 위자료 문제라든지 뭐 부당 파기했다는 뭐 위자료 그다음에 오래 살다가 뭐 재산 분할의 부부처럼 한 20, 30년 살다가 재산 분할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생길 때마다 건건히 법원의 판단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제 줄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소송이 진행이 됐을 때 이 판례가 왜 여기서는 되는데 이 권리는 안 되느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논리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남겨진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성 부부의 수술 법적 동의 같은 것도 또 다른 영역에서는 생활 동반자법이라고 해서 이제는 미혼이나 비혼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생활 동반자로 해서 어느 정도 법적인 공동체로서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다른 이
법안들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해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판결로 인해서 모든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동성부부도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태호 변호사가 얘기하신 것들 중에 이제 부부를 전제로 해서 뭐 사실혼이기 때문에 이혼할 때 위자료 이런 것들을 주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실제 생활 속에서 문제되는 것들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피부양자 세금 감면 혜택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건강보험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네, 부양자 연말정산할 때 세금 감면 어떻게 해줄 거냐. 예. 그리고 지금 뭐 주택 문제가 항상 젊은 커플들은 문제인데 그럼 부부기 때문에 이 당첨권 우선권 주고 그러잖아요. 청약. 네, 청약 우선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데서부터 아마 부부가 아니더라도 결합체로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더 빨리 소송들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원래 뭐 이 제도와 판결이란 게 사회 변화를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동성 커플이 확연히 늘어나고 있는 거는 뭐 현실이니까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뭐 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 이 배우 변우석 씨의 과잉 경호 논란인데 양변. 이거 네. 뭘 했길래 이렇게까지 논란이 일었던 거예요? 변우석 씨가 요즘에 그 드라마에서 선재라는 역할을 맡아서 선재 없고 튀어? 예, 선재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멋있긴 하더라. 저 밖에서 우리 PD가 좋아합니다 지금.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어요. 이런 소재를 다루면 김태현 변호사 갑자기 비꼬기 시작합니다. 뭔가 좀 감정이 상한 듯한 표정으로 바뀌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바꾸고 생각났어. 드라마 제목이 선재 없고 튀어잖아요. 네. 선재 없고 튄 게 거기서는 그 선재 여자친구가 한 건데 원래 팬이었고 네. 이 현실에서는 경호원들이 선재 없고 튀어 팬들 못 오게 가려 막어 레이저 쏴 뭐 이거잖아. 그때 맞죠? 없고 튀는 정도면 괜찮죠. 없고 튀는 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본인이 도망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팬들이 많이 몰리니까 우리 배우를 보호해야 돼. 없고 튀어 이건데. 네. 근데 12일이었어요. 아시아 쪽 팬미팅하기 위해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해서 출국하는데 이게 거기에 조금 영상을 봐도 승객들이 이렇게 막 몰려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안 되겠다 없고 튀어야겠다 이런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 레이저 포인트 플래시 같은 거를 이렇게 비추는 장면이 있어요. 경호원이. 게다가 주변에 사진 그거 뭐야? 사진 못 찍게 하려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 플래시를 치면 아무래도 렌즈에 촬영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도 가까이 가면 이거 눈에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주변 사람들 몰리지 않게 하는 조치로 보이는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몰리는 분위기였나 싶은 상황이고 네, 영상으로 보면 그렇게 일단 영상이 좀 부분만 찍혔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일반인들 공항이니까 출입하는 게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나오네요. 배우님 들어가시면 게이트 안으로 못 들어간다고 게이트를 통제한다고 경호원들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통행하는데 저 여권 보여주시죠. 항공권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승객도 아닌데 여행객도 아닌데 오로지 변호석 때문에 몰려든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그런 시도로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비즈니스 카운터 따로 있는데 그 비즈니스 저 체크인한 라운지 들어갈 때도 탑승권을 검사했다는 거고 다른 승객들. 그렇죠. 그다음에 체크인 센터 가는 때도 못 들어가게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회 경호원들이 그걸 확인할 권한이 있어요? 법적 권한 당연히 없죠. 네. 경찰관이 불신 검문을 할 때도 우리 법에서 정해진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뭐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어떤 상당한 인정이 있거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이 될 때만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때도 외표 검사까지만 가능하고 만약에 내가 그거를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아무런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어떤 법적인 반드시 그 신분증을 제시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세 가지 같은데 일단 눈을 향해서 그 플래시를 쐈느냐. 보통 렌즈 깜빡이 이 플래시를 향해서 쏘는데 눈을 향해서 쐈다고 하면 이거는 폭행 또는 특수폭행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억지로 뭐 이거 안 하면은 라운지 못 들어가요라고 강요했다 협박했다라고 하면 강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공항의 어떤 업무를 방해했다는 그런 혐의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일반 승객들 입장에서 보면 이 경호원들이 되게 이제 건장하고 정장 딱 입고 있으니까 얼핏 보면은 무슨 항공사 직원이나 공항 경비 관련된 직원인 줄 알고 비즈니스 라운지 들어갈 때 자 탑승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아니 근데 비즈니스 라운지를 이용할 정도의 경험이 있으신 승객들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죠 본능적으로. 그리고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불신검문도 경찰도 잘 못합니다. 안 합니다. 저 검문하는 장면을 본 게 한 20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공항에서 검문을 해요? 거기서 좀 소동이 더 크게 안 일어난 게 저는 좀 신기할 정도예요. 뭐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예. 성미 급하신 분 있었으면 신랑이 일어날 충분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당신들 누군데 내가 네. 왜 들어가는 거 막지? 뭐, 그럼 뭐라고 뭐야, 그랬을까 예. 경호원이? 아내 변우석 씨가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 이랬을까? 야, 난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러게 일단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호업체, 아니 뭐 변우석 씨 잘못은 아니에요. 경호업체 한 변호석 씨는 거니까. 그건 예. 이제 소속사에서 변호석 씨만 신경을 쓰고 예. 경업체는 이제 외주니까. 외주를 맡기니까. 경호업체는 뭐랍니까 이거 가지고? 경업체 얘기가 더 황당한데 예. 공항 경비대 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항 경비 대장이면 이거 오케이 안 아니 해줄 것 공항 같은데. 경비대도 검문 안 해요. 그죠? 다른 게 생각. 공항 경비대가 검문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테러범이 뜬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전혀 아니라고 하죠. 그래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그러면 협의되지 않았다는 거다. 그러면은 공항 인천공항공사 쪽에서 뭐 고발을 검토한다던데 경호업체를.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고발 검토하고 있고 지금 네. 공항 경찰단이 일단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상태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폭행이나 강요 업무방해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게 그리고 포인터 이게 플래시 쏜 네. 거를 만약에 출력이 굉장히 강한 고출력 포인터라고 하면 이걸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눈 다칠 수 있죠. 이거. 그렇죠. 그렇죠. 그 시력을 바로 영구적으로 손상할 수 있을 정도의 고출력 그 레이저 포인터도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쏜 플래시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네. 특수 폭행이냐 요 가늠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일부 시민들이 인권위에 인권 침해라면 진정을 넣기도 했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거 출국길 얘기잖아요. 네. 들어올 때는 어떻어요? 들어올 때도 때는 사실 이제 소속사 입장에서도 이걸 네.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갈 때는 경호원이 6명이었는데 들어올 때는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또 하필이면 예. 들어올 때 그렇게 줄여서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들어올 때도 인파가 몰리는 바람에 안전라인 철학이 좀 무너지는 일도 있었고 변우석 그래요? 씨도 에스컬레이터 네. 타고 가다가 이렇게 휘청하는 모습까지 찍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저러니까 지금 저 그랬던 거 아니냐 그래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자 알겠습니다. 요 마지막적으로 그래도 변우석 씨 소속사 입장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반론권 차원에서. 일단 변우석 씨 소속사 측에서는 예. 일단 사과했어요. 일단 사과를 했고 게이트와 항공권 그다음에 현장 세부 경호 상황은 그 소속사가 현장에서 인지할 수는 없었지만 예. 모든 수행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감이 있다. 그리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좀 볼게요. 찌양씨 사건. 지난주에 저희가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양변 네. 그 찌양 씨를 협박했다. 혐의는 굳이 하면 이제 공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유튜버들 그러니까 이름이 공개됐었죠 지난주에도. 뭐 구제역하고 전국진, 저- 카라큘라. 카라큘라. 네. 이 사람들 지금 입장은 뭐예요? 전국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다른 관련됐고 사람이요? 구제역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라고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전국진 씨는. 네, 전국진은 근데 네.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찌양을 협박해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네. 자기가 그러니까 찌양을 협박하려는 다른 유튜버들을 막아주는 조건으로 소속사의 부탁으로 5,500만 원 계약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한 거지 찌양 씨 측을 자기가 협박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일단 구제역은 그 업무의 내용은 업무의 내용은 다른 유튜브를 막아준다. 찌양 씨와 관련돼서 과거와 관련된 부분을 다른 유튜버들이 뭐 영상을 만들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막아주는 조건으로 본인이 돈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예. 일단 그들의 입장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카라큘라 같은 경우에는 카라큘라는 중간에 이제 구제역과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죠. 그 찌양이 과거를 폭로할지 말지 가지고 상의하는 듯한 그런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일단 사과는 했어요. 그 전에는 전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입장이었다가 어찌됐든 오해를 불러일으킨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이 있어서 사과를 드린다라고 하고 그걸 마지막으로 하고 사무실 간판을 내렸습니다. 원래 같은 건물에 이제 크게 지금 자리를 잡고 스튜디오처럼 만들어놨었는데 예. 지금은 그 이후로는 영상도 올리지 않고 있고 더 이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구제역 씨가 네. 찌양 소속사 측에서 본인이 이제 계약하고 정당한 업무 수행을 통한 돈을 받은 거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찌양 소속사 측에서 본인을 배신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계약상 업무를 수행한 것 뿐인데 갑작스럽게 찌양 소속사 측에서 말을 바꾼다라는 취지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김태현 변호사죠. 그러니까 찌양 씨를 법률 대리하고 있는 분은 김태연. 네, 맞습니다. 저는 현.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사생활을 비밀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을 했고 그 협박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약 체결 자체가
협박과 강요적 성격이 있다 이런 주장이군요. 그리고 그런 계약을 체결하게 된 계기가 네. 구재혁 씨에게 이런 쯔양 씨의 과거에 대해서 제보한 사람이 사망한 전 남자친구인 소속사 대표인 줄 알았는데 이 쯔양 씨 측에서도 며칠 전에 불과 하루 이틀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보자가 전 남자친구가 아니라 전 남자친구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라는 사실을 나중에 제보를 통한 녹취록으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헐. 그러니까 이걸 제보한 사람이 전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법률 대리인이다. 그 변호사 현직 변호사거든요. 네. 경제지 기자로도 활동하는 인물입니다. 네. 이분이 구재혁에게 통화하는 녹취록이 나왔어요. 통화를 해서 내가 쯔양 씨의 과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걸 제보하겠다라고 해서 구재혁을 만나는 그 녹취록이 나왔거든요. 네. 쯔양 씨 측에서도 상당히 충격을 받은 지금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거 순서가 징계 대상 아닌가? 어떻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일단은 변호사가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이 황당한 게 뭐냐면 지득한 비밀이죠. 쯔양 씨를 그 전에 지금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전 남자친구가 4년 동안 쯔양 씨를 폭행했었고 그렇게 많은 돈을 착취했었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 남자친구와 가깝게 지냈던 변호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 남자친구가 또 소속사를 차려놓고 소속사 대표를 스스로 맡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소속사에 일종의 법률 대리를 해줬던 겁니다. 예. 그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이제는 그 남자친구가 사망을 했잖아요. 그 남자친구가 사망을 한 이후 이 변호사가 한 행동이 예.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들을 구재혁한테 전달해주고 이거를 어떻게 좀 할 수 있겠냐 만약에 이렇게 했다라면 예. 업무 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유지 안 했다고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예. 그다음에 과연 이걸 부탁한 게 지금 그 변호사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구제역이 봐달라고 한 것뿐이다라고 하는데 예. 그게 아니라 만약에 뭐 좀 공모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본인이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라면 진짜 충격적인 일인 거죠. 아니 저도 아직 사실관계 정확히 모르겠지만 문제를 뭘 해결해요. 본인의 의뢰인인 전 남자친구는 어쨌든 죽었으니까 근데 이 변호사 공소권 없으면 불기소 사건 끝. 네. 그리고 찌양 문제는 본인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소속사를 전 남자친구가 차렸다 네. 그랬잖아요. 전 남자친구가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예. 남자친구가 사망한 이후에도 소속사는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소속사로부터 돈도 받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언론 관련 대응을 한다는 명목으로.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예. 그 쯔양 씨 측에서 돈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의 법률 대리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협박을 하면서 폭로를 할까봐 두렵잖아요. 그래서 쯔양 씨 측에서 차라리 그 자기의 어떤 원래는 남자친구가 사망한 지 이틀 만에 이 법률 대리인은 변호사가 와가지고 네. 쯔양 씨한테 자기가 사는 사업에 그 물건을 홍보해달라는 부탁을 해요. 네. 근데 쯔양 씨가 자기 방송 컨셉이랑 맞지 않아서 그걸 거절을 하고 이 사람이 거절당하는데 앙심을 품고 자기의 어떤 과거를 폭로할까봐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언론 대응을 하는 대가로 대신에 한 달에 소정의 금액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2천만 원 가까이의 금액을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 역시 어떻게 보면은 공포심을 느껴서 이 돈을 지급하게 된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의 지급이라고 볼 수 있죠. 쯔양 씨 주변에는 어떻게든지 그냥 아직 모르지만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뜯어가려는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냐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저희 셋 다 변호사지만 참 여기서 말을 멈추겠습니다. 제가. 네. 네. 근데 요새 보면은 정치계도 그렇고 법조계도 그렇고 언론계도 그렇고 강호의 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예전에는 야 그런 일이 있어? 라고 했던 게 이게 아주 많이 일어나는 이상한 뉴 노말의 시대가 여의도에도 서초동에도 그리고 또 언론사 많은 데가 어디죠? 어떤 언론계에도 이루어지고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귀를 좀 씻고 마음을 정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림 좋은 거 가져왔죠? 살롱드들이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예월.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자 possible de faire des 양변 allers. 오늘 그림은 예. 오늘은 이제 아까 그 변호석 약간 씨 그리스 신화 느낌인데. 네, 그리스 신화 오랜만에 그리스 신화 가져왔고요. 변호석 씨 이 건과 관련해서 일단 이 그림의 제목은 에오스와 티토노스고 화가는 17세기 이탈리아어가 세바스티아노 리치입니다. 근데 그냥 그림만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어두운데 위쪽 부분은 좀 밝아요. 그리고 밝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젊은 여성으로 여신입니다. 여신인데 마치 요즘으로 치면 색조 화상을 한 것처럼 유난히 좀 젊음을 강조하고 있는 얼굴 그리고 뭐 활짝 핀 꽃으로 된 화관을 쓰고 있고요. 뒤에 이제 여신의 부하들이 활불 들고 있는 거 보이죠? 이 여신이 에오스인데 새벽을 여는 여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신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일과가 시작된다라고 했던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만큼 밝고 정열적인데 근데 옆에 보면 이제 물동이 같은 걸 들고 있으면서 밑에 뭔가를 기울여서 따라주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아래에 웬 노인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을 여는 여신인데 위쪽 부분은 밝아지고 있고 아래는 여전히 어두운 상황입니다. 저 노인은 티토노스라고 해서 이 에오스의 연인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이상해 보이죠? 네. 어떻게 된 거냐면 티토노스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 신 아니고? 예, 사람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맞아요. 사람이에요. 아니 왜 밖에서 아니 궁금하잖아. 애인이라잖아요. 새벽에 여신의 전 남친인데 궁금하잖아. 그렇죠. 왕자였어요. 왕자.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리스에서 소문난 미소녀 뭐 3대장 중에 하나로 꼽혔던 그런 미소녀였는데 그림은 아닌데? 그림이 아니죠. 네.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에오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적이다 보니까 남자 관계가 좀 복잡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티토노스에게 완전히 이제 좀 매력을 느껴가지고 나 이 남자 진짜 사랑해. 그래서 이게 남자친구를 삼은 거 애인을 삼은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자기는 신이잖아요. 네. 안 죽잖아요. 남자친구는 죽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신과 인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뭐 버전이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이제 에오스가 한 번은 이제 아프로디테의 남자친구를 건드리는 바람에 아프로디테가 에오스가 사귀는 남자마다 죽였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 에오스가 제우스 신을 찾아갑니다. 이 남자도 나와 같이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세요. 야, 신들 참 재밌게 살았다 네, 옛날에. 그랬는데 네. 근데 그 소원을 들어줬어요 제우스가. 근데 그래요?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오스가 제우스에게 부탁할 때 우리 보통 그런 얘기하면 불로불사라고 하죠. 불사만 부탁을 한 거예요. 안 죽는데 죽진 않는데 늙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래서 이렇게 티토노스가 늙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에오스가 나중에 티토노스를 늙으니까 골방에 가둬두고 부하들을 시켜서 그냥 꿀 정도만 해서 겨우 연명하게끔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불쌍하다고 이 티토노스를 매미로 바꿔줬다는 설화인데 불쌍하면 좋은 거로 바꿔주죠. 매미요? 이미 이렇게 쭈글쭈글해져 버렸으니까 너무 오래 살기만 살아서. 근데 왜 이게 변우석 씨에서 왜 이 그림을 떠올렸냐면 이 일을 떠올렸냐면 사실 요즘에 뭐 연예인들 아이돌들 요즘 또 아티스트라고 부르죠. 한참 젊고 반짝이는 때 이렇게 많이 팬들이 몰리기도 하고 인기도 많이 끌긴 끄는데 그렇게 과잉되면 사실 에오스가 티토노스를 정말로 진심으로 어떤 다른 모든 것까지 사랑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겉모습만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양변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양지열 변호사, 허지원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